자, 지금부터는 정적분에 관한 정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질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정적분의 연산과 성질을 한번 배워보자. 이 과정 이제 공부할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할 거면 사실 성질은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떨 때 계산하고 어떨 땐 해석할 거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건데, 바로 정적분식이, 정적분의 식이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정적분식은 하나,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적분하려고 하는 해당 함수식을 내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킬러 문제, 아주 어렵다는 뭐 30번 문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내가 이렇게 A에서 B까지, 그러면서 여기에 함수식을 알고 있어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분식은 하나, 그리고 알고 있는 안에 함수식을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이런 과정은 해석은 필요 없이 연산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유일하게도 CF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경우에는 적분식이 하나인데 둘로 쪼개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아니, 적분식을 하나 줬는데, 적분식을 한 개를 줬는데, 아니, 내가 그거를 적분식을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구간마다의 함수식이 다를 때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가 있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gx야. a에서 x가 c까지, 그리고 c부터 해서 x가 b까지는 hx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될 텐데, 현재 싹 하고서 이렇게 fx가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어머, 아니야, 달라. 여기까지를 설명하는 식은 누구야? 하면은 바로 y는 gx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부터 b부터 c까지를 담당하는 건 누구야? 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hx가 담당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을 계산하려면, 연산하려면 함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구간마다 식이 다르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A에서 C까지 fx, dx를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의 식으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나는 A에서 B까지, 여기선 A에서 B까지죠. A에서 C까지는 기본적으로 gx의 식을 따라서 정리해 주시고, C부터 B까지는 hx의 식을 따라서 정리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싹 다 알고 있어야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 다른 불편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과정이 첫 번째가 연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줄 때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춰서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핵심 코드예요. 선생님이 지금 건드린 게, 연산할 때 특징은 정적분의 식과 그 다음에 함수식, 이게 두 가지 설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이 정적분의 식이 만약 하나가 아니라면 2개 이상이면 어떡할 거냐? 또 하나, 함수식을 안 줬을 때 너는 어떻게 풀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정적분의 성질이죠. 정적분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특성은 바로 정적분의 식이 식이 2개 이상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정적분의 식이 2개 이상 나올 거야. 자, 너 이때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기본 사항 두 가지, 그 다음에 실제 알짜배기 두 가지로 쪼개보자. A에서 A까지 fx dx는 뭐죠? 라고 하면 0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현재 이 식은 보다시피 범위가 어때? 라고 했더니 범위가 같았어요. 그러면 얘가 범위가 벌어져 줘야 A에서 B까지의 함수값들의 합일 텐데 이 범위가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라는 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 값이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해 볼까 하는데 증명해 보면 fx는 A에서 A까지 넣어주시면은 fa 빼기 fa니까 당연히 이거 0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결국 왜 하는 걸까? 라는 이 목적성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결국 이것은 바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 내용 중에서 바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쓰는 거야.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구할 때 쓰는 용도로 지금 공부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둬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다음 과정, 우리가 다음 강에서 보게 될 정적분을 표시된 함수할 때 써먹을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 라고 설명한다면 살짝 좀 올릴게. A에서 B까지 fx dx야. 그런데 이거를 범위를 위아래를 바꾼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취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설명이 성립하는지 먼저 봐야 되고 이걸 또 언제 써먹을 건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현재 A에서 B까지 fx dx라는 걸 한번 정리해 봤어. 그랬더니 이것은 라지 fx의 범위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이 값을 넣어주면 fb-fa다가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을 마이너스를 뽑아준다면 마이너스 fb 플러스가 되면서 fa 값.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fa-fb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뭐야 하면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현재 b에서 a까지 fx dx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증명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그러면 이건 증명 과정은 그냥 눈으로 구경하셔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증명 과정은 외운다가 아니고요. 그냥 보고 아 정말 되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해를 하되 어떨 때 쓸지만 알고 계시면 돼. 얘를 언제 쓸 거야 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큰 범위가 오고 여기 위에가 작은 범위가 올 때 쓸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설정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는 연산은 가능하지만 결국 해석하는 과정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정적분 배울 때 뭐라고 했죠? 작은 범위는 밑에, 큰 범위는 위로 와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작은 범위 밑에, 큰 범위 위에. 그쵸? 그런데 만약에 큰 범위가 밑으로 가고 작은 범위가 위로 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해석의 용도는 쓸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떨 때 쓸 거냐면 선생님 2부터 5까지 fx dx는 어때요? 라고 하면 이 설명은 어떻게 돼요? x가 얼마부터? 2에서 5까지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2에서 5까지 함수값들의 합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은 이 위아래를 바꿔서 이렇게 질문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에서 2까지 fx dx 해봐 라고 하면 정답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꿔줘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의 범위를 바꿔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앞에다가 뭘 취해주면 돼? 마이너스 기호를 꼭 취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2에서 5까지인데 이거 바꿀 수 있나요? 하는데 이건 바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왜 작은 범위를 위로 보내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작은 범위가 위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범위가 밑으로 가 있었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용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선 앞에 마이너스를 꼭 취해 주세요 라고 설명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살짝 자 이제부터 메인 이벤트입니다. 3번, 4번인데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fx dx하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gx dx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해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설정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적분식을 2개를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정적분의 식을 몇 개 준다? 2개. 정적분의 식을 2개 줄 거야. 정적분 식을 몇 개? 2개를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할 거야 라고 한다고 이걸 출제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풀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 합쳐줘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몇 개 만들어줘? 하나로 합쳐줘. 그러면 A에서 B까지 여기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잖아. 이렇게 설명해 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2개를 이렇게 하나의 적분식을 만든 후 어차피 이건 합쳐지면 또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적분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계산해봐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징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바로 정적분의 범위가 같아야 됩니다. 현재 정적분의 범위가 일치한다. 정적분 범위 일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분의 기본적인 연산기호가 뭐예요? 그러면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합으로 똘똘똘 뭉쳐있고 합으로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치려면 가운데 연산기호도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범위가 일치한다면 합칠 수 있구나. 적분은 절대로 2개씩을 따로따로 계산하게끔 출제하진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번 정말 되나? 라는 게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 그러면 요걸 적분하는 순간 뭐가 돼요? 라지 fx 범위는 a에서 b까지 라지 gx 범위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개를 하는 순간 fb-fa 값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gb-ga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은 x끼리 묶어주고요. 똑같은 또 x끼리 또 묶어주는 거야. 대신에 앞에 있는 기호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fb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져가면 g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공통 묶어준다면 fa 플러스 마이너스 ga야 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b를 넣고 한 번은 a를 넣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현재 이 식은 마지막에 a에서 b까지 이것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적분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증명 과정은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보면서 정말 저렇게 되네. 그럼 적분식을 왜 2개 줬어? 그럼 합쳐. 그럼 어떨 때 합칠 거야? 라고 한다면 범위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 가운데 연산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4번을 보는데 정적분의 성질 4번을 본다면 A에서 C까지 fx dx 플러스 C부터 B까지 fx dx 자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렇게 준다면 너 어떡하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같이 마찬가지로 적분의 식이 몇 개 하면 2개를 줄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합쳐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합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이것은
A에서 B까지의 fx dx야 라고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생들이 단순하게 암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CC가 맞물리고 가운데가 플러스네 이러면서 외운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것의 가장 중요 키워드는 뭘까? 중요 넘버 원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함수식이 어떻게 돼야 돼? 하면 일치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함수식이 어때? 같아야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정적분의 범위. 정적분의 범위는 어때? 라고 한다면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플러스야 이게 아니고 가운데 연산교가 합 아니면 차가 중요한 거야. 합 아니겠다. 미안. 범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말이 안 되죠. 바로 이어짐 혹은 겹침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처음에서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이렇게 이어붙든지 아니면 이게 일정 부분이 겹쳐야 한다는 뜻이야. 왜?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플러스라고 외우시는데 이 식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갖다 놓은 C부터 B까지 fx dx를 우변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A부터 C까지 fx dx를 우변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넘겨버리면 뭐가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요.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설명부터 해주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전부 하나의 함수식으로 연결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컨셉 1번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 보세요. A에서 C까지 fx dx를 구한 후 현재 C부터 B까지 fx dx를 구해봐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니 A에서 C까지가 이거잖아. 그리고 또 B에서 C에서 B까지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걸 뭘 따로따로 푸냐? 그냥 한 번에 묶어서 A에서 B까지라고 묶어서 풀면 되겠구만. 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야 하면 A에서 B까지 fx dx가 있는데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 골라서 나는 B부터 C까지를 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A에서 B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C부터 B까지 여기가 C부터 B까지 이렇게 C부터 B까지 빼주세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해서 C부터 B까지 빼달라는 얘기야. 그럼 뭐 남지? 그럼 이거 남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A에서 C까지를 가지고 적분하면 되겠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외운다가 아니고 범위가 1번처럼 이어지든지 이어짐 혹은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의 함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이라면 하나의 함수 정리되는 과정이라면 이 설정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 지금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운다가 아니고 함수가 같았을 때 범위가 이어진다면 겹친다면 따로따로 두 번씩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먼저 정리해서 연산할 때는 적분식 하나, 함수식 하나 이렇게 있었을 때만 계산할 거야 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증명 과정 한번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정적구의 성질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보여주는 게 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바로 함수의 성질이 되는 거야. 배경은 뭐야? 하면은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정적분의 식은 한 개 줄게. 정적분식 하나 줄게. 근데 함수식을 말이야 안 줄 거야. 이 뜻인 거야. 내가 너한테 함수식을 안 줄 거야. 자, 이때 어떻게 할 거지 보고 싶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갈라집니다. 하나는 함수식 만들기를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알았니? 함수식 만들기 하지 마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만들어야겠네? 그럼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이때는 1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 함수. 와 대칭 함수의 성질들이 활용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한번 잘 보면 주기함수나 대칭함수 성질. 그러니까 한 개의 시간에 동일함수의 표현이 몇 개? 2개가 있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성질을 활용해달라. 선생님이 이미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특강의 마지막 강의 때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면 까먹었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앞에 가서 주기대칭 함수를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해주도록 해요. 아시겠죠? 특히나 대칭 함수가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 이렇게 준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 특징들. 자, 이런 것들 나오면 아, 대칭함 성질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라고 하면 바로 상대방이 x의 관계식을 주지 않아요. x의 관계식은 주지 않고요. 대신에 and 값을 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문장 안에서 뭐가 없다? x의 관계식이 없다. 그럼 상대방이 뭘 줄 거야? 그러면 a에서 뭐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뭐 0부터 3까지 fx, dx가 간단하게 5일 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너한테 이렇게 기본적인 수치의 값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 상태의 값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조건문이나 구하는 값을 이 조건문의 이 설정에 맞춰서 갖고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했던 거 어떨 때 안 만들 거야? 하면은 바로 x 관계식을 안 줄 거야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값을 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컨셉이 뜬다면 나는 식을 만들지 않고 함수의 성질, 바로 함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기함수와 대칭함수 성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수능에서 킬러로 나올 거야 하라면 현재 함수식 만들기가 가능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바로 킬러 문항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야. 만들어 와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 함수식 만들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지 하면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하면은 두 번째가 있죠? 별렇게 두 번째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x의 관계식을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x의 관계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굳이 다항함수를 말하지 않아도 내가 x의 관계식 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fx 더하기 gx가 있는데 얘가 바로 x의 관계식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에 x의 관계식을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혹은 또 하나가 fx 곱하기 gx가 바로 x의 관계식이 나왔어. 이게 되는 거야.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설정을 깔아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함수식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하면 구하는 값은 상대방이 나에게 정적분의 값 가져와 라고 설명해 줘요. 0부터 만약에 0부터 3까지 fx d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구해와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 네가 이 적분값을 구하려면 적분값을 구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박혀있는 누구를 fx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아, 이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나갈 과정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다음 설명에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바로 함께 가겠습니다.